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5월 배당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간 총 8개 기업으로부터 93.86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역대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최근에 만스닥, 천슬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배당으로만 월 100불 받는 앙찌, 백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금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에 왜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매도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세요. 배당금 1등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로 총 24.82불을 받았습니다. ASML은 반기 배당이어서 다음 배당을 받으려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 한 번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가까이 왔을 때 맞춰서 매수를 해뒀습니다. ASML은 반도체라는 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도 최첨단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노광 장비가 뭐냐면 반도체의 원재료인 실리콘판 위에 빛을 쬐어서 회로 모양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손톱만한 작은 판 위에 얼마나 미세하고 오밀조밀하게 회로를 그려넣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 노광 장비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이 장비를 ASML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대당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마저 한 해 동안 만들 수 있는 수량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TSMC가 서로 가져가려고 안달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ASML은 슈퍼 을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한 맘 편히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배당금 2등은 미국의 탑2 통신회사 중 하나죠. AT&T로 총 24.31불을 받았습니다. T는 T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오랫동안 묻어놓고 꾸준히 배당받기 좋은 투자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진입했을 때만 해도 배당률이 4%대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6.8% 거의 7%에 달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성장 동력이었던 5G 상용화가 좀 미뤄지고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한 미디어 사업도 부진한 나머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특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게임 사업부 매각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약 2천억 불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딜이 성사되면 이거저거 사업을 확장시키느라 무거워진 덩치를 좀 가볍게 할 수 있고 부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주주들을 그래도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배당금 3등은 애플로 약 15.33불을 받았습니다. 사실 매수 금액으로만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데 워낙 배당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배당 순위로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애플을 두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는 정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애플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게 사실이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서비스 매출에서 찾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면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페이 등등 이런 주요 서비스에서 나오는 판매료, 중개료,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덜 팔리더라도 프리미엄 전략으로 마진을 많이 남겼다면 이제는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많이 늘려서 이런 서비스 매출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이 여태껏 아이폰 가격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2의 출고가가 전작 대비 약 50달러가량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출시 가격을 내리네? 이제 끝물인가? 라기보다는 전략의 변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에 VR 컨텐츠 기업, 머신러닝 기업, 음성 명령 기술 기업 등등 컨텐츠랑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계속해서 잇따라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금 4등은 미국의 대표 필수 소비재 기업이죠. P&G로 8.07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P&G는 한창 정체기를 맞았다가 2018년에 전략을 살짝 바꾸면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한 기업입니다. 필수 소비재 공룡답게 크고 작은 브랜드를 무려 170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 약 65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함으로써 실적 개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년 매출 기준으로 유니레버나 킴벌리 클락 등등 주요 경쟁사들이 1에서 4% 성장세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7%라는 저마진 구조의 필수 소비재 시장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는데 3월에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들어간 거라서 아직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필수품 사재기 수요 덕분에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2%대의 안정적인 배당률이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배당금 5등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주죠. JP모건으로 총 7.6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금융산업 규제 완화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정체됐던 은행의 성장에 다시 불이 붙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파산 위기에 터지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은행주를 좋아하던 우리 버핏 아저씨까지 은행주를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주 얘기만 나와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했는데 그때 용기 내서 줍줍 하신 분들은 아마 얼마 안 가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제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 6등은 버라이즌으로 총 5.24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AT&T랑 같은 이유로 안정적인 고배당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했었고요. 굳이 T랑 버라이즌을 둘 다 산 이유는 같은 통신주여도 더 가볍게 오르는 아이와 좀 더 무겁게 오르는 아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사버린 케이스입니다. 배당금 7등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 공룡 기업인 스타벅스입니다. 총 4.53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도 워낙 빵빵한 회사고 중국 등등 신흥국 중심의 그런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씩 사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타벅스가 전략 수정을 발표를 했죠. 기존의 좌석형 매장들을 픽업형 매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픽업형 매장이라는 건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스타벅스가 공간 비즈니스로 뜬 회사인데 그걸 바꿔버리겠다고 좀 의아했었는데 스타벅스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전체 매출의 80% 고객이 픽업 고객인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거나 혹은 매장 내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픽업을 해간 고객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찾는 게 꼭 그렇게 공간 때문만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서 공간 비즈니스형 매장과 픽업형 매장을 따로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픽업형 매장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게 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다 바꾸겠다기보다는 인건비,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고 기존의 좌석형 매장과 픽업형 매장을 인접한 거리에 배치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문하고 커피를 수령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과연 그 전략이 유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꽤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은 미국의 대표 상가 리츠인 리얼티 인컴입니다. 총 3.96불의 배당을 받았고요. 리얼티 인컴은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리츠주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 배당을 올렸습니다. 비록 0.2% 찔끔 오르기는 했지만 이 와중에 배당을 늘리다니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가 회복 속도가 워낙 더뎌서 손절하고 다른 거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배당 인상 소식을 듣고서 좀 안심이 돼서 그냥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25년 연속 배당을 늘린 배당 귀족주의 위험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5월에 배당을 받은 총 8개 기업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6월 배당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